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연일 심상치 않은 날씨 때문에 5월부터 여름이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운 이 여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핑이죠. 서핑 유튜브 킵서핑 운영 중이신 김하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가 오면 서핑을 하고 파도가 없는 날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핑을 알리고 있는 킵서핑의 김아영입니다. 서퍼. 네. 아영 씨는 그러면 언제부터 좀 서핑을 시작했는지도 궁금해요. 그 계기가 뭐였는지도. 얼마 전에 SNS 보니까 벌써 9년 전에 제가 처음 서핑을 입문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남편이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좀 재밌는 경험을 해보자고 해서 먼저 서핑을 배우고 왔는데 너무 재밌다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바다에 갔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파도가 없었어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곳이었는데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네. 뭔가 도시의 소음이 없는 그곳에 나가서 약간 자연 속에 이렇게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 기분이 너무 힐링이 됐고 맞아요.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이 다 없어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또 개운하고 뭔가 굉장히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온몸으로 좀 약간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뉴스올러 분들께 공지사항 있죠. 6월부터 영화표 증정 방식 바뀌었습니다. 생방송에서는 퀴즈 정답자 한 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고요. 끝나고 올라가는 다시 보기 콘텐츠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영화표 선물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영 씨와 함께 서핑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키워드 주세요. 반드시 너의 파도 걸 거야. 되게 의미가 있네요. 좋아요. 자, 입문 서퍼가 되어보자. 서핑이란 취미가 이제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정말 바다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년 전에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정말 많아진 걸 제일 체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서핑을 했을 때는 바다에 나가면 다 아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아름아름하니까. 네, 그래서 반상회처럼 서로 안부도 묻고 약간 목욕탕에 나온 아주머니들처럼 그렇게 되게 오손도손한 분위기였는데 네. 요새는 서핑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회에 나가도 낯선 얼굴들이 정말 많고 무엇보다 바다가 붐빈다는 게 너무 체감이 되고 있어서 네. 정말 서핑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 서프보드의 종류와 아무래도 서핑에 이제 입문하는 방법이 사실 막상 이제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사야 되나, 대여해야 되나, 가서 빌려주나? 많이 비싼가?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새는 이제 워낙 서프샵들이 많이 생겼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곳들이 많아서 걱정 없이 인터넷에서 잘 검색을 하셔서 좋은 샵으로 가시면 충분히 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네. 워낙 시설도 좋고 장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처음 아마 서핑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서핑 보드 이런 종류에 대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네. 입문자들은 보통 어떤 걸 좀 고르면 돼요? 네. 서퍼보드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길이로 나누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9피트가 넘는 보드를 롱보드라고 롱보드. 하고. 네. 여기 사진이 좀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저렇게 가운데에 지금 있는 키보다 훨씬 큰 저 보드가 롱보드라고 합니다. 네. 9피트 정도 되니까 대부분 아마 3m 가까이 되는 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저인데 그렇군요. 네, 제 키만한 보통 6피트대 그리고 그 이하의 보드를 숏보드라고 해요. 네. 그래서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이가 길고 그리고 부력이 좋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이군요. 네, 그런 안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추구하는 그런 보드고 그리고 숏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력이 좀 낮다 보니까 초반에 좀 적응하기는 어렵지만은 잘 적응을 하면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역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취향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고를 때도 내가 안정감을 원해 그러면 세단을 고르고 네, 나는 스피드가 좋아 이러면은 스포츠카를 고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롱보드를 탄다고 초보가 아니고 숏보드를 탄다고 고수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약간 이런 거 쓰면 신경 쓸 법도 하거든요. 너무 내가 초보 티 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대신 근데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균형 잡는 걸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서핑의 기본이 이제 기본 자세가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가 이제 딛고 일어서는 걸 잘해야지만 이제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롱보드가 좀 더 균형 잡기 편한가요? 맞아요. 네, 어. 부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롱보드가 균형 잡기 편해서 아마 처음에 서핑을 배우시는 분들은 롱보드로 입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바닷가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한 번 해봤어요, 서핑을. 네. 이게 나보다 한 2배면 되게 무거워서 들고 다닐 때 사실 숏보드는 롱보드가 그래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숏보드를 선호할 것 같은데 또 약간 고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숏보드를 주로 타고 있기는 한데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서핑 열정이 정말 뜨거워질수록 그 무거움도 다 참게 되더라고요. 네. 근육이 좋아야 돼요. 팔 근육도 좋아야 되고 진짜 맞아요. 균형 감각도 좋아야 되고 아까 균형 감각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잘 못 잡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스포츠죠. 약간 코어도 좋아야 되고 좀 그런 운동입니까?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들이 초반에 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했던 운동들이랑 완전 좀 새로운 장르여서 기존에 다른 스포츠에서 좀 난다 하셨던 분들도 보면 똑같이 엎드려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 서핑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스노우보드 막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으시고, 예, 뭐 웨이크보드 선수도 있으신데 또 서핑은 또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죽지 진짜 마시고.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네, 맞아요. 잘 설 수 있는지 아닌지는 네, 알 수 있는.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근데 서핑이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고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야 하고 저거 빌리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좀 비싼 취미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비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해외에 서핑하는 모습 보면 그냥 반바지만 걸치고 바다에 나가는 모습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이 아무래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슈트를 또 챙겨 입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해변에 가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야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그 가까운 곳에 서프숍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서핑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비용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입문됐어요. 파도에 몸을 맡겨라. 앞서 이제 서핑에 입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재밌고 사실 정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즐길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반바지만 입고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신을 다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뭘 권장되는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초보분들한테는 특히나 서핑 슈트를 입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온이 따뜻하더라도 젖은 몸에 바람이 불면은 이게 진짜 체온 추워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단 그 서핑 슈트에는 부력이 약간 있어서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 없이 빠져도 네. 뜰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맞아요. 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번을 또 예방해주는 그 기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방지해줘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서프보드 바닥에 붙어 있는 핀이라고 하는데 그 핀에 부딪히면은 서퍼들은 이거 핀빵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부딪히는 걸로. 네, 그래서 살이 찢어지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핀빵이 났을 때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 가장 억울한 게 서핑을 또 못하는 거거든요. 네, 서핑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서핑 슈트를 입고 있으면 그런 부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서핑 슈트를 꼭 네. 입고 하는 걸 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핑을 이제 즐길 때 사실 뭐 거기도 무슨 스포츠마다 이제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면 저건 좀 비매너다. 일명 이제 빌런이라 그러죠. 그런 행동들도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가장 많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서핑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룰이 있어요. 원 웨이브 원 서퍼라고 해서 한 파도에는 한 명의 서퍼만 타야 되거든요. 볼링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요? 네. 오. 레인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쳤는데 옆에서 똑같이 치면 안 되고 맞아요. 눈치껏 기다렸다가 서로 약간 찡긋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게 매너잖아요. 매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룰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조금 지키기 어려운 룰이긴 해요. 근데
그 익숙하신 이 숙련자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아. 예, 남의 파도를 뺏어 타는 건 굉장히 비매너고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생긴 룰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초보분들한테 원웨이브 원서프 안 했다 아.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우렁차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서핑 즐기러 왔는데 굉장히 눈치 보이고 기죽고. 예, 분위기도 굉장히 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 크신 분들 아. 정말 조금 비매너고, 예. 그리고 약간 우리가 잔치에 갔는데 잔치상에 있는 음식 혼자 다 먹으면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파도를 오는 거 족족이 다 잡아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도 욕심쟁이들, 예, 그런 분들이 좀 대표적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근데 이렇게 자 이제 파도 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딱 봤을 때 아 저 파도는 내가 탈 법하다 하면 이제 패들링 하다가 이렇게 젓는 걸 패들링이라 하죠. 패들링 하다가 이제 일어설 준비를 좀 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좀 눈치껏 서로 이제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파도에도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파도를 이렇게 A자 모양의 A-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A자 끝에 있는 이 부분을 피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서퍼가 아. 그 파도의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무나 막 타는 게 아니다. 앞에 좀 네.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아영 씨의 인생 파도는 어디였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꼭 추천하고 싶은 서핑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벌써 9년 정도 서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많은 파도를 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물 마시듯이 파도를 타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딱 하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 파도가 있어요. 서핑을 하다 보면 보통 그런 날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너무 재밌게 잘 타고 있는데 나만 재미가 없고 나한테만 파도가 안 오는 안 올 거예요. 때. 예. 그래서 제가 발리 스랑안이라는 곳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유난히 남들이 너무 재밌게 서핑을 타고 저만 파도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핑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남았을까? 그때 이렇게 목 때리고 있는데 제 인스트럭터 친구 아구스라는 친구가 예, 갑자기 아영 이거 네 파도야 이거 가야 돼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이렇게 패드를 했죠. 그리고 보드에 딱 일어섰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뒤에서 아무도 쫓아오지도 않고 완전 제 파도인 거예요. 완전 나만의 파도. 네네. 그래서 저는 가끔 서핑을 하면서 이 서핑이 인생이랑 닮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진짜 막 역경이 오면 사람들이 파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자기 파도를 잘 만나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나만 멈춰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계속해서 그 파도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체력도 생겨 있고 맞아요. 또 파도를 보는 눈도 생겨 있기 때문에 진짜 내 파도가 왔을 때 잘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예요. 정말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 했거든요. 파도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건 작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건 커서 내가 탈 수 있는 것도 오고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닐까 기회란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올 때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거든요. 같은 생각했다니까 참 그게 또 매력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국 숨은 서핑 맛집. 요즘 뭐 양양도 많이 가시고 제주도도 많이 가시고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서핑하는 그 환경은 좀 어때요? 사실 그 지형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좀 파도가 자주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들어오는 파도를 굉장히 많이들 열심히 타고 계시고 좀 파도가 빈곤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의 그 특유의 열정으로 파도가 없는 시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핑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었는데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께서 한인 서핑 캠프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 네. 분명히 영어도 잘하셔서 현지 캠프를 가셔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오셨냐라고 여쭤봤더니 한국 서핑 캠프만큼 이렇게 각도를 하나하나 어디를 몇 도로 봐야 되고 팔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발을 어디를 놔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서핑을 잘 하고 싶은데 그 현지 친구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즐겨. 약간 이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일어설 줄만 알면 할 수 있다고. 네. 근데 또 일어서서 타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의 그 특유의 성향으로 굉장히 이 서핑 씬에 그 전반적인 실력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국내에
재작년에 이제 인공 서핑장이 생기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서퍼들도 굉장히 한국 서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점점점 한국 서핑 씬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네. 근데 아까 뭐 제가 언급했지만 강원도 양양이 왜 이제 국내 서핑의 성지로 꼽히는지도 궁금해요. 거기 파도가 그래도 좀 좋은 편입니까? 그렇죠. 네, 어. 파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파도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먼 바다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해변까지 닿아야 우리가 서핑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좀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그 해변까지 닿으면 안 되니까 방파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항구를 만들어야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지형지물이 설치가 되게 되면서 네. 파도가 먼 바다에서 이제 걸러져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네. 반대로 양양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이 덜 된 해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서핑을 즐기기 좋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거 되게 커요. 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정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서핑을 즐기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양 서핑의 성지가 됐죠. 그러면 입문자분들도 이제 강원도 양양을 좀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고속도 뚫려 있고 많이 그렇죠. 가시다 보니까 또 거기 많이 이렇게 잘 인프라도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추천하고 싶은 국내 서핑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조금 포인트들이 달라지거든요.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으로 좋은 파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산의 뭐 다대포, 송정, 그리고 네. 제주도의 그 중문, 색달해변 아. 네, 이쪽에서 서핑을 많이 즐기시고 네. 또 겨울이나 가을에는 동해 쪽으로 좋은 파도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요새는 울진, 뭐 영덕 그리고 포항에서도 서핑을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스팟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진짜. 네, 많아요.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핑 보드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안정적이고 약간 세단 같다. 이렇게 아영 씨가 설명해 주신 서핑 보드의 종류는 무엇인지 세 글자로 남겨주세요. 정답자에게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다루긴 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있어요. 이제 서퍼들이 해변에 친 낙뢰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근데 상어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서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좀 즐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서핑은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기상 변화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경우에는 입수가 아예 되지를 않고요. 네,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경우에는 입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핑 중이나 서핑 전에 만약에 바다에 해무가 꼈다. 네. 그래서 시야가 500m 이상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변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이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해무가 꼈다는 거는 수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체온증도. 네,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낙뢰가 쳤다고 하면은 반드시 빠르게 물 밖으로 나와서 젖지 않은 땅 위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알고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말겠지 그냥 난 즐기다 가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재밌게 안전하게 서핑을 즐기시려면 이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대처하시면서 안 된다 할 때는 그냥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사고가 좀 잇따라서 이런 것들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좀 체크해보고 또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죠? 정답은 롱보드였습니다. 네, 롱보드입니다. 김나리 씨께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롱보드. 이분께 영화표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들 볼게요. 4달러님이 물에 빠지면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서퍼들은 가끔 그 프리다이빙 훈련을 배우기도 하고 빅웨이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물에 빠져도 침착하게 호흡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빠졌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보드에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발에다 이렇게 걸고 하잖아요. 보드 떠내려가지 말라고. 네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이게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맞아봐서 그래요. 네, 네. 입 빠지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이거 굉장히 세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진짜 아파요. 진짜 네. 무겁고 아파요. 그럼 어떻게 잘 빠져야 되는지 좀 빠질 때도. 네, 그래서 그 물에 빠질 때는 항상 보드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파도랑 나 사이에 보드가 있을 경우에 그 파도가 보드를 쳐서 나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보드 옆으로 떨어져서 이제 보드가 나를 때리는 그 위험을 좀 막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드를 탈 때는 항상 그 보드의 길이만큼, 네, 길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리시 코드라고 하는데 그 서퍼와 보드를 연결해주는 줄이거든요. 맞아요. 반드시 그 길이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잘 꼬이지 않게 좀 잘 풀어두셔야 되고. 자, 땅땅님이 스키처럼 두발보드 없나요? 아, 롱보드, 숏보드 2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건 신박하죠? 네, 너무 괜찮은데요. 제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좋은 눈이 아이디어다. 반짝거렸어요. 네, 아영 한 씨가.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 땅땅님 아이디어 감사해요. 될 것 같아요. 네. 자, 겨울 서핑. 아, 최지원님이 겨울에도 서핑이 가능한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해병대 훈련 아닙니까? 사실 안 춥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이고요. 네. 네, 조금 춥기는 한데 그 겨울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바다에 사람이 조금 적은 게 좋고 아,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강원도 쪽에 파도가 굉장히 힘있게 잘 들어와서 그 신나게 좀 더 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겨울에는 서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체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어. 그 해 뜨기 전 30분, 해 지고 나서 30분까지 이제 저희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해 뜨는 시간이랑 일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내리거나 이럴 때 서핑을 하면은 정말 너무 영화 같고 와, 정말 눈 내릴 행복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눈 내릴 때도 서핑할 수 있고 여름에는 서핑을 한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고 겨울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그냥 신나가지고 계속하면 이게 또 병나잖아요. 그리고 안 좋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의 그 체력과 실력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날그날에 따라 다르지만은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정도로 서핑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와서 본인이 해변에서 본인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반드시 남겨놓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기온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물 위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 보면은 또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까 각자의 그 실력에 맞게끔 서핑을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안전 사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전설적인 서퍼 필 에드워즈가 최고의 서퍼는 가장 즐겁게 타는 서퍼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즐겁게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